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저는 이은경입니다. 네, 책 좀 읽고 계신가요?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책 못 읽고 있는 거 아는데, 네, 책 읽을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아는데, 너무, 네, 찔리게 책 읽냐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근근히 읽으면서 지내요. 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래도 읽기는 계속 읽자라는 마음.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좋은 책들 있으면 추천드리려고 도서 리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뷰를 추천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책을 다 읽어야 그 책을 이제 추천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어, 뭐 반강제 독서죠. 네, 그러면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는 거. 네, 그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독서의 끈을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공부할 때뭐 집안일도 많고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시간 중에 한 적어도 10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 옆에서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네, 책 이야기가 나와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처럼 시간이 많으면요, 공부도 사실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고, 책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요, 요즘 같은데 책을 특히 좋아했던 친구들은 막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도 읽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좋죠? 네. 그리고 공부도 평소보다 조금 양을 늘려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랑 독서의 양을 늘려가는 모습, 네, 볼 수 있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시골이기도 하고요.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가끔 저희 집 영상에서 개 소리 들리시죠? 그거 저희가 키우는 애완견 아니고요. 네.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이 끈없는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큰 개도 있는데 뭐다 순해요. 시골 개들이라서.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제 창문에 불이 켜 있으니까 창문 밑에 와서 막 짖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고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질 못하는데 남편이 출근하는 날은 차가 없어서 저희가 발이 꽁꽁 묶여서 집 안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공부 시간도 여유가 있고요. 공부를 좀 천천히 해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다 못하면 또 점심 먹고 또 하면 되고, 네, 양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부 다 끝내고도 시간이 또 한참 남아요. 저녁 먹을 때까지. 예,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 TV를 보기도 하고, 뭐 영상물을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서를 할 시간이 학기 중에 비하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이건 두세 배가 아니라 거의 한 10배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양을 많이 늘려놓고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엉덩이 힘을 기르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늘려놓으시는데요. 문제는 개학이 이제 되면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엄마가 막 더 열심히 잘 챙겨주시고 바지런하게 스케줄을 잘 짠다고 짜주셔도요. 공부 시간과 독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공부 시간, 독서 시간, 네, 그 비중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학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년. 초등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1학년 가르치다 6학년 다음 해에 가잖아요. 뭐 깜짝 놀래요. 웬, 막, 진짜 아저씨들, 네, 막 청년들이, 막 대학생 같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6학년 담임을 하다가 1학년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깜짝 놀래요. 정말 무슨 유치원생 같은 아가들이 와가지고 막, 뭐 책가방을 이만한 걸 메고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 발달의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초등 어머님들이 이 6년 동안 고민이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년만 고려할 수도 없는, 그래서 고민이 끝이 나기 어려워요. 네, 물론 뭐 자식 걱정이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는 뭐 평생을 가는 거지만 이 초등 시기에는, 네,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독서를 더 많이 해야 돼, 이걸 기준을 잡으실 때는요, 반드시 학년, 몇 학년이고, 우리 아이가 학년과 수준이 조금 맞지 않다면, 대략 몇 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
빠른 친구들은 3학년인데도 4학년, 5학년 같고요. 조금 느린 친구들은요, 5학년인데도 4학년, 때로 3학년 정도의 수준을 보이기도 해요. 독서나 공부량을 따졌을 때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잘 고려를 하신다면 아이의 실제 학년이 아니라 아이가 몇 학년 수준인가를 고려해서 들으실 때요. 네. 저학년 때는요, 당연히 뭐의 비중이 높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독서라고 답하셨다면,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학년은요, 입학 전까지 모두, 그리고 1학년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요, 2학년도 예전에 3, 4학년 느낌이 나요. 그래서 2학년을 초등 저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조금, 네,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공부랑 독서 시간 비중 말씀드릴 때 특히 2학년 정도가 되면요. 본격적으로 공부라는 걸 시작하는 때는 3학년이 맞지만 공부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저는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는요. 학교 잘 갔다 오면 땡큐. 네, 아주 좋아요. 여기다 공부 습관까지 더해진다? 그럼 정말 고맙고요.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직 급할 시기는 아니지만 2학년이 돼서 아이가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엉덩이를 붙이고 할 수 있을 때가, 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 중요하지 않고 습관을 들이지 않아도 많이 급하지 않은 시기인 1학년 때까지 책을 이제 붙잡아서 읽기 시작하고 초등 1학년이 될 때까지는요, 네, 저학년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거의 독서만으로 하루가 지나가도 괜찮을 만큼 독서의 비중을 높여주세요. 학습지 언제 하나요? 네, 학습지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학습지가 빛을 발하는 시기는, 네, 2학년 이상부터 공부 습관을 들여야 될 때 엄마가 하나하나 봐줄 수 없다면 학습지에 도움을 받는 것 뿐이고요. 엄마가 시키든 학습지 선생님이 시키든 어쨌든 하루에 일정 분량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네. 2학년부터는요. 학습지든 엄마표든 뭐든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네. 그 몇 장 더 푸는 문제집보다는요. 얼마나 더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더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얼마나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 저학년 시기일 때요. 제가 몸이 피크로 아프기도 했고요. 네, 뭐 의욕도 없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뭐 돈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따로 공부 사교육을 시키거나 따로 아이들을 막 어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거나 책을 많이 사주거나 이런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정말 네, 가장 바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네, 초등 저학년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뭘 했을까요? 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쌓아놓고 책만 읽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10권 정도 빌리잖아요. 들고 집에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정말 가까웠는데도 차를 가져가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왔고요. 나중에는 네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아이들이 다 들어 날랐어요. 그러면서 책을 이제 쌓아놓고 읽었고 정말 저는 책을 많이 읽혔다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한테 다시 네 묻는다면 다시 아이들이 1학년이 된다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요 저는 네, 주저없이 답할 거예요. 그때보다 더 많은 책을 읽힐 거예요. 그때 제가 왜 문제집을 풀리면서 네, 아이랑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더 읽힐 걸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네, 정말로 제가 그때 책을 읽혔던 거 그리고 책을 더 읽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어봤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혼자 묻고 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등 저학년 시기의 독서는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이때 책을 읽는 습관과 책을 좋아하는 책에 관한 취향과 그리고 책을 읽어도 오래 읽어도 힘들지 않는 엉덩이 힘, 네, 독서에 관한 엉덩이 힘을 키워 놓은 아이들이요. 고학년이 돼서도 수월하게 어떤 과목, 네, 어떤 유형의 문제, 그리고 어떤 수준의 문제를 만나도요. 그것을 생각해서 이겨내는, 생각해서 풀어내는, 해결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은 1학년 때까지는
독서가 10입니다. 10 중에 10입니다. 100% 독서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들 불안하시죠. 그리고 저는 지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첫째 아이가 1학년인데 문제집을 하나도 안 풀리고 다른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책만 읽는다? 그러면 정말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양보합니다. 9대 1. 네. 공부가 1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책을 충분히 읽히시고요. 공부의 비중은 아직 많이 잡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공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됩니다. 습관이 붙었고 생각하는 힘이 키워졌고 독서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갈 텐데요. 공부하는 습관이 점점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만 학교가 늦게 끝나기 시작을 하고요. 3학년 때부터 5학년 되면 더 늦게 끝나죠. 네,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학원 추가되고 방과후 학교 하고 오고 오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닌데 어느 사이엔가 지금 고학년 학부모님들 잘 보세요. 네, 아마 독서가 1, 공부가 9로 역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일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자기 전까지 책을 읽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세요? 더 솔직히 물어볼까요? 책을 읽고 있나요?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거, 학교 가는 아이한테 반드시 재미있는 책가방에 넣어서 보내라고요. 학교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무슨 활동이 하나 끝나고 나면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요, 교과서 진도가 그차쉽게 나가고 나면요, 10분, 20분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이 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거나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책을 꺼내서 얼른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는 집에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학원 가느라 숙제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하루에 독서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요, 네, 숙제하랴 뭐 하랴, 네, 실제로 아이가 마음 편하게 앉아서 책 한 장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숙제 빼고 독서를 시켜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네. 당장 영어학원에 내일 가서 이 숙제 안 하면 혼나는데, 네. 이걸 안 하고 독서를 한다? 네.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이 고학년이 됐잖아요. 지금 저학년이신 분들도 이 팁을 잘 생각을 하세요.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그때그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결정에 따라서 그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거랑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고민스러운 상황을 발견하고 나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 어떡하지 하고 그때 와서 검색하고 그때 와서 막 물어보고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저학년 어머님들, 미취학 어머님들도 열심히 보면서 배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다 옳아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런저런 팁들을 주시는 많은 네, 글들과 책들과 영상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알고 계시면요. 다 언젠가는 꺼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네, 고학년을 키우고 중학생, 예비 중학생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저도 또 다른 채널에 가서 배우고 저도 또 중학생들 위한 자녀교육서 보면서 공부하고 왜냐?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독서 시간을요, 주 단위로 생각하세요. 주, 1주. 이번 주에 아이가 유난히 책을 좀처럼 못 읽은 주가 있을 거예요. 학원 숙제가 유난히 많았거나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거나 아이가 아팠거나 하면서 평일에 독서 시간이 부족했던 걸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쁜 엄마도요, 아이가 그날 어느 정도 책을 읽기는 읽었는지 혹은 아예 못 읽었는지 혹은 뭐 10분, 20분 읽다 말았는지 요 정도는 엄마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 네, 아이의 주당 독서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죠. 그렇게 좀 요즘 점점 독서 시간이 짧아지고 있거나 이번 주에 유난히 독서를 잘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주말에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네. 주말까지도 막 밖으로 돌지 마세요. 혹은 주말까지도 책과 너무 멀어지지 않게 책과 관련 있는 그런 외출 일정을 잡으시거나 집에서 내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하루 보내는 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집안에서 아이들과 새끼 밥해 먹으면서 매일매일 긴 시간을 보내는 이게 실화냐라고 생각되는 이런 정말 터널 같은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적응이 되고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또 견뎌요. 그렇다면 주말을 날마다 나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피곤해서 돌아오는 그런 주말이 아니라 주말에 주중에 못했던 그 독서 시간을 주말에 확보를 하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중에 한나절, 반나절, 하루 정도는 온전히 책을 읽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주에 많이 못 읽은 책을 그 주에 주말에 보충, 주말에 보충. 한 달 단위로 끊으면요. 언제 보충해야 되는 날은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어렵고요. 아이가 이 독서의 끈을 놓지 않고 가야 돼요. 적어도 초등 시기에는 무조건 독서를 놓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 올라가서 놓아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 이미 4학년, 5학년 되잖아요. 책을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공부랑 관련된 것들로 스케줄을 가득 채우시는데요. 더 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좀 심각한 케이스지만 저는 그게 맞다라는 그게 있고 저희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공부와 독서가 거의 5대5로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독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있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있는 시간, 이 생각하는 힘이요. 어느 때, 중고등학교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과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저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영어 독서를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요, 그 공부 시간, 독서 시간 항상 생각하실 때요, 이거 별개로 따로 자, 지금부터 공부, 지금부터 독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제 공부는 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번 주에 독서를 좀 많이 했어, 충분히 했어, 혹은 좀 어려웠어, 아이가 요즘 책을 통 읽지 않아, 라고 할 때는요, 제 아이의 전체 일정을 고려해서 확보. 아이는 몰라요. 내가 요새 책을 많이 읽었나, 적게 읽었나.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는지, 집에 있는지, 그냥 엄마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가 조절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독서의 끈 놓지 않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잡아놓은 독서의 끈을요, 계약해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